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핵심 요약 특강, 이번에는 손해보험 제3편 중에서요 8장 자동차 보험에 의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총 5문제나 출제가 돼요. 그리고 좀 어려운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저랑 함께 쉽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동차 보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책임들, 그리고 자동차 계약의 성립, 그리고 자동차의 담보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의 특징과 임의보험의 특징, 그리고 기타 자동차 보험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의 구분과 자동차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동차 보험의 특성입니다. 자동차 보험은요 위험을 분산을 시키고요 개인 생활의 안전과 기업 경영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의 어떤 특징은 다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요, 특히 이제 종합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경감될 수가 있어요. 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을 통해서 경감받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책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요 3가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사상의 책임이고요. 두 번째로는 형사상의 책임, 마지막으로는 행정상의 책임, 이렇게 3가지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민사상의 책임은요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에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라, 그리고 사용자도 배상을 해라,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의 적용을 받고요. 기본적으로 민법에 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서요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여서 자배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민사상의 책임은 민법과 자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 이제 형사상의 책임으로 넘어가면, 형사상의 책임은요 형법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형법과 도로교통법에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적어놓질 못해서요 특별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이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이제 특별법이 되고요. 자, 그리고 행정상의 책임은요, 우리가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거나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행정상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행정상의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범칙금, 2번 면허 정지, 3번 면허 취소, 4번 사용자 배상 책임, 이렇게 나오면 정답은 4번 사용자 배상 책임이고요. 사용자 배상 책임은 바로 민사상의 책임 중에서도 민법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법과 자배법이 어떻게 보는 관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은요 민법의 배상 책임 주체는요 운전자와 사용자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요 운행자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전자와 운행자는 한 글자 차이지만 범위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운행자는요 소유 플러스 사용 플러스 관리입니다. 그래서 소유, 사용, 관리가 모두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임져야 되는 배상 책임의 주체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훨씬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책임의 형태입니다. 민법은요 과실책임주의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증 책임에 있어서는요 민법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본인이 어떤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되지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가해자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는 민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요 의무보험 가입 강제라든지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한다든지 가불금 제도라든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이런 것들 다양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게 바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민법이 더 우선하여 해석할까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더 우선하여 해석할까요? 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민법보다 우선하여 해석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형사상의 책임 같은 경우는요,
도로교통법과 형법이 기본법이었고요. 특별법이 뭐였냐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볼까요? 첫 번째로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제하겠다. 자, 두 번째로는요, 보험가입 특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물어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바로 보험가입 특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거는요, 보험가입 특례나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사고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사고고요. 두 번째 중상해 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도주사고, 뺑소니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다고 할지라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12대 중과실 어떤 거 있었나요? 자,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그리고 추월 방법 위반, 다양한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거, 속도 위반 같은 경우는 제한 속도 20km 이상 초과했을 때 우리가 그 속도 위반으로 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0km만 초과했다면 그거는 12대 중과실이 아니니까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중상해 사고도 우리 그 형사처벌의 특례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보험가입 특례나 이런 것들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중상에 있어서는 중하게 다쳤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한시적인 장애에 대해서는 중상해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시적인 장애를 피해자가 입었다라고 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될까요?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무면허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겠죠. 자, 그 다음에 허가된 차종 이외의 차종을 운전하면 무면허가 되겠고요. 자,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면허나 국제 면허로 변경하게 되면 그거는 무면허가 아니겠지만요. 만약에 변경하지 않고 운전했다 그러면 그거는 무면허에 해당이 될 겁니다. 보험계약, 자동차 보험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회사는 고객이 청약을 하게 되면 승낙의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죠. 승낙을 거절할 수도 있고 승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승낙 전에 만약에 고객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될까요? 네, 승낙 전에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입했다 그러면 그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 책임을 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적용될 필요가 없고요.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죠. 자, 그리고 자동차 보험도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리고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거나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그리고 전문보험 계약자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보험의 시기 및 종기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이제 계약 시기 상당히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시기는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죠.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자동차 보험은요, 24시에 시작해서 24시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는 순간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바로 시기가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무보험이고요. 두 번째는 처음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기가 시작된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보험의 담보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요, 크게 대인배상이 있고요. 대인배상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대인배상 1과 2가 있어요. 자, 1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무보험,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인배상 1은 한도가 있습니다. 1인당 한도가 있고요. 사망하면 최대 1억 5천,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 부상당하면 3천이라는 한도가 있는 부분을 대인배상 1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을 초과하는 부분을 우리는 대인배상 2라고 하고요. 임의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종합보험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대인배상 2는 1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상을 해줍니다. 자, 이제 상대를 물어줬으니까요. 상대방의 어떤 물건을 또 보상해야 되죠. 그걸 우리는 대물배상이라고 합니다. 대물배상은요, 2천만 원까지가 강제화되어 있습니다. 의무보험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임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전자, 차주 이렇게 피보험자가 다치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그걸 우리는 자기 신체 사고라고 하고요. 자동차 상해라는 항목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체 사고는 우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 보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무보험차 상해라는 항목이 있어요. 무보험차 상해 같은 경우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치게 되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배상 의무자가 없어도 보상한다. 배상 의무자 여부를 불문하고 보상한다. 그러면 그 말은 틀립니다. 그래서 무보험차 상해는 배상 의무자가 존재해야지만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차량 손해 같은 경우는요. 피보험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도난당했을 때 보상이 가능해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에서 도난당한 경우는 보상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틀리겠죠. 그래서 파손이나 도난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동차 의무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좀 전에 담보 종목에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게 뭐였죠?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 2천만 원까지가 의무보험에 해당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상 한도는 비사업용 같은 경우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 2천만 원이 되겠고요. 사업용 같은 경우는요, 대인배상에서 1억까지도 추가해서 의무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의무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선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가입이 강제화된 보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운행자는 자동차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가 가입한다 아니에요. 운행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회사는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요, 마음대로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험 계약의 해지가 제한됩니다. 자, 그런데 해지할 수 있는 사유도 있겠죠. 첫 번째는 자동차를 말소했을 때, 두 번째는 차를 양도했을 때, 그리고 중복 계약을 체결했을 때 우리는 자동차 보험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의 상속은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한보상제가 운영이 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도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유한보상제에 있어서 대인배상 같은 경우는 사망하면 최대 1억 5천, 부상당하면 3천,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 그리고 대물배상은 2천, 이런 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1인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있어서 하나 더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요. 최고는 1억 5천이잖아요. 최소 금액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아무리 못 나가도 최소 금액은 얼마냐면 2천만 원은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2천에서 최고 1억 5천까지가 대인배상 1의 사망의 이제 보상 금액의 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1인당 한도예요. 그래서 대인배상 1은 1인당 유한보상이고요. 한 사고당 한도는 무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게요. 치료 중에 만약에 사망했다라고 하면요. 치료비로 부상으로 최대 3천까지 나갈 수 있고요. 사망하면 또 1억 5천까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 중에 사망하게 되면 최대 얼마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1억 8천까지 지급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의무보험의 가입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가 가입 대상입니다. 그래서 승용차라든지 승합차라든지 화물차라든지 그 다음에 오토바이, 이륜차 같은 것들, 우리가 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차들이 바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가입이 강제화된 차량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기억해 주셔야 될 게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구종 건설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기계는 보통 건설 현장에 있는데요. 도로로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들은 강제 가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9개에 대해서는 강제 가입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대표적인 차량이요. 덤프트럭이라든지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라든지 타이어식 기중기, 타이어식 굴삭기 이런 것들이 바로 구정건설기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무한궤도식이라고 그래서요. 바퀴가 타이어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탱크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런 차들은 무한궤도식이라고 부르고 그런 차들은 일반 건설기계라고 합니다. 그럼 일반 건설기계는 강제가입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네, 그 경우는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차도 있어요. 자,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한다? 그러면 가입 의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 군대 차량이라든지 국제연합군대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외국인 소유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가입 의무가 없고요. 견인되어서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의무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의무보험은요, 마음대로 해지할 수도 없고, 그죠? 꼭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뭐 출장을 간다든지, 그래서 장기간 차를 세워놓는다고 해도 의무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차량을 도난당하여 도난 신고한 사실을 해당 관청에서 서류로 입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사례가 있겠지만 저희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청에서 서류를 입증했다. 그런 경우에는 가입이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 보험 계약의 승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피보험자들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보험계약은 승계되지 않고 양도인의 계약 승계 요청과 보험회사의 승인으로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새로 사간 사람은 새로 가입하고 기존 사람은 환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요청이 있으면은 뭐 할 수 있다? 승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자동차 보험은 보험회사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보험을 승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요. 미가입 상태, 무보험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자동 승계대로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며칠이냐? 바로 15일입니다. 그래서 양도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자동 승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요. 자동차 양도 시 양도인의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에 대한 권리는 양수인에게 자동 승계된다. 그럼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틀리죠. 종합보험이 아니라 의무보험이 15일간 자동 승계, 양도된 날로부터 15일 이렇게 해야지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